네, 이번 시간은 주목할 만한 취업계, 고용계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뉴스앤이슈 시간입니다. 네, 뉴스앤이슈 한국경제TV 이근영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뉴스앤이슈 오늘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올해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큰 것, 뭐니 해도 일학습 병행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정부가 일학습 병행제 추진을 위해서 공동훈련센터 모집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학교에서 교육받고 기업에서도 일하면서 또 배울 수 있는 일학습 병행제. 자, 정부가 이 일학습 병행제 도입을 위해서 공동훈련센터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세요. 네, 청년 구직자, 특히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들한테 좀 희망적인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일학습 병행제를 하려면 교육기관뿐 아니라 기업들의 노력도 필요한데요.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과연 제대로 실습을 받을 수 있을까 좀 염려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현장 훈련이라는 게 사실 그 말이 쉽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교보제 같은 것들도 준비되어 있어야 그렇죠. 되고요. 또 시스템 잘 갖춰져야 되는데 또 강사분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관련 지식에 대해서 많은 상식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처럼 규모가 큰 곳에서야 뭐 그런 교육 시설을 갖춘다든지 인력을 구비하는 일이 좀 가능하겠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네. 중소기업들 경기 상황에 따라서 경영 여건이 나빠지기라도 한다면 뭐 교육 시설이라든지 인력의 자원을 투입한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진이 되는 일학습 병행제 공동훈련센터, 이렇게 교육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한 어떤 제도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공동훈련센터는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훈련시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모아서 공동으로 훈련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직원 수가 20명 남짓한 중소기업들에서 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정부가 지정한 훈련센터니까 내가 일을 배우는 곳에서 대해서 좀 믿고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이런 공동훈련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지금 모집에 나섰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네, 최소 자격 진입 요건이 있는데요. 네. 일단 훈련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할 기업 30곳 이상, 또 학습 근로자, 우리가 학생들을 학습 근로자라고 일학습을 병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데요. 100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훈련 시설 규모가 갖춰져야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이나 산업별 단체, 대학, 공공기관, 또 기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네. 한마디로 일학습 병행제 아무나 할 수는 없고 제대로 갖춰진 기관이나 기업만이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면에서 더욱더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동훈련센터에 참여하게 되면 기관이나 기업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고용률 70% 달성, 이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일학습 병행제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정부는 듀얼 공동훈련센터에 참여한 업체나 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직업 훈련을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훈련 운영비와 시설, 장비 구축 비용 같은 것들이 지원이 되고요. 또 일학습 병행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도 교재와 강사, 재료와 같이 현장 외 훈련에 드는 비용과 학교 위탁 교육 비용을 제공하게 됩니다. 네. 자, 이런 공동훈련 기관들이 제대로만 좀 이렇게 기능을 해준다면 네. 그동안 좀 망설였던 중소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학습 병행제 참여하고 싶어도 부담이 돼서 네. 망설였던 기업들까지 어떻게 좀 이렇게 든든하게 좀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네. 염려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공동훈련센터라는 게 직업학교를 하나 더 만드는 모양새가 되면 어쩌나, 이런 우려도 좀 드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일학습 병행제라는 게 직접 학생과 기업을 연결을 시켜서 학생은 직접 현장에서 배우고 또 기업은 직접 현장에서 가르쳐서 채용을 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동훈련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현장 전문가가 아닌 강사가 또다시 이론 교육을 한 번 더 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동훈련센터는 운영의 묘를 잘 살리는 게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훈련센터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에 필요한 교재 개발이라든지 현장 관리, 또 학습 평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훈련은 기업체에서 되도록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시 일학습 병행제 성패는 이 참여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학습 병행제 이 제도가 추진되기 시작한 것도 어느새 반년이 넘었습니다. 어떤가요? 좀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 늘어나고 있나요? 예, 지난해 9월에 도입이 결정이 되고 이제 곧 5월이니까요. 벌써 한 8개월째입니다. 지난해에는 50여 개 기업에 시범 실시를 했고요. 네. 올해 1,300개 기업이 학습 근로자 7,000명을 채용하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요. 지난 17일 현재 570곳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3월부터 63개 기업에서 337명이 훈련을 시작했고요. 230개 업체가 현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훈련센터가 아직 활발하게 들어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참여한 기업들은 대부분 규모가 크고 건실한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현대건설이나 CJ, CGV 같은 대기업 5곳, 또 공공기관 1곳, 중견기업 44곳, 우수한 강소기업 520곳이 현재 참여 중입니다. 네. 자, 이 정도면 올해 안에 그 목표했던 1,300개도 충분히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렇죠. 이 공동훈련센터가 활성화가 되면 그동안 시기를 저울질하던 일부 중소기업들도 참여를 해서 속도가 붙을 겁니다. 네. 그동안 발목을 잡고 있던 병역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다음 달 중으로 병무청과 협력을 해서 고졸 청년 병역 경력 단절 문제와 관련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통과만 된다면 내년부터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들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기술 분야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해당 기업으로 돌아오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맞춤형 특기병제라고 하는데 이 제도도 곧 도입이 될 전망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학습 병행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홍보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인력난을 호소하던 중소기업들 대거 앞으로 참여하게 될 텐데 여전히 학생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 이달 초에 열렸던 한경 고졸 잡콘서트에서 학생들에게 제가 이 제도에 대해서 아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대다수 학생들이 처음 들어본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학계와 업계 또 사회 전반에 제도를 널리 알리는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일학습 병행제 도입된 지 8개월이 됐습니다. 이 공동훈련센터가 더욱더 활성화가 돼서 일학습 병행제도 더더욱 발전하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도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경제TV의 이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